밤사이 중부지방과 충청,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이 속출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실종 사고도 있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법은 무엇인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교수님. 자, 밤사이에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군선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그야말로 퍼부었는데요. 이 정도의 강도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정도의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분 안에 물이 무릎 위까지 차서 대피가 힘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충남 논산에서는요,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침수가 됐고 또 작동이 멈추면서 갇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엘리베이터 침수는 잘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아마 위치해서 그런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했을 때 엘리베이터 내로 물이 들어찬다면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지상층 버튼을 모두 눌러가지고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빨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물 밖으로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경산시에서는요,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실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설마 내가 물에 휩쓸리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차량이 침수되면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라면 그 급류에 휩쓸리게 된다면 물을 거슬러 헤엄치지 말고요. 물 흐르는 방향의 대각선으로 헤엄치면서 가장자리로 빨리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혹시나 차량 내에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물이 차량 내로 들어온다면 물 흐르는 그 반대 방향 혹시 문을 열 수가 있다면 반대 방향 문을 열고 대피한다면 문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잘 열리지 않을 경우도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는 어깨로 힘을 가해서 문을 살짝 연 다음에 물이 차 안에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그때 내외부 압력이 거의 동일해질 때 그때 문을 열면 쉽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을 열 수가 없다면 창문을 내리거나 비상용 망치나 아니면 머리 받침대가 있습니다. 머리 받침대로 뽑아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서 탈출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로 고립되는 피해들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집중호우로 그냥 단순히 주택 한 채가 아니라 마을이 아예 잠겨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119에 구조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예. 마을이 잠기면 일단 전기 차단기 그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어 가지고 감전이라든가 폭발 등의 2차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GPS는 항상 켜놓아서 나의 위치를 구조대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을을 벗어나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산사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충북 옥천, 또 오늘 새벽에는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산사태로 주택이 붕괴해버리면 대처하기가 사실 되게 난감한 상황일 텐데 미리 좀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동물들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주변 집안이 침하된다든지 아니면 맑은 물 나오던 것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도로나 땅에 어떤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산사태 징후이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사태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 대피 시에는 산사태 발생 방향과 직각 방향이면서 가장 가깝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산림 제 앱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이제 산사태 피해 발생 전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사태 예비경보제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입됐는데 실제로 만약 그렇다면 산사태 예비경보가 발령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을 좀 해야 됩니까? 이때 이제 산사태가 곧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적시 산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아니면 근처 건물의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전북 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은 농지대와 하천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요즘처럼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오는 경우에는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는 당분간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있은 후에 논이나 밭의 상태를 보러 나갔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논이나 밭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살피고 집중호우가 있는 때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또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또 나가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 피해 관련 소식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